2월 달에 새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 합당 선언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불출마 선언할 때야 뭐 제가 새보수당일 것 같으면 아마 동거에 그대로 출마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합치고 나니까 제가 그때 종로 출마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서울 종로. 근데 서울 종로에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출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그러면 나는 불출마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불출마를 했고 지난 총선에는 수도권에 한 50개 지역구를 돌면서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백의종군하면서 선거 지원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수도권은 뭐 서울, 인천, 경기 다 합쳐서 우리가 뭐 101석 중 16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너무 결과가 안 좋아서 뭐 저 책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5월, 4월 선거 끝나고 11월까지 한 7개월을 그냥 이렇게 좀 쉬고 제가 뭐 정말 오랜만에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 뭐 좀 제 자신 대선에 이 도전하는 거 그것도 좀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해보고 제가 진짜 마음의 준비나 다 돼 있는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경제에 관한 책도 지금 거의 다 써갑니다만 책도 하나 지금 써왔고 그동안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는 이제 다시 11월 중순에 그 희망 둘둘이라고 사무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국회 앞에. 그게 이제 제 뭐라 그럴까요? 그 대선의 약간 전초기지 비슷한 건데 그게 옛날에 저희들 바른정당 하던 그 당사 사무실에 그 당사 있던 건물에 이제 조그마한 사무실을 냈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저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21년 지금 정치를 해왔는데 이 정치해온 거를 총 마무리하는 그런 정치적인 도전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기호 4번으로 바른정당으로 그때 출마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기호 4번에 그 4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220만 8,771표를 얻었는데 이제 작은 정당으로서의 한계 같은 거를 그때는 느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누구든지 우리 중도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다 모여서 그 중에 한 사람의 대선 후보를 우리가 선출을 해서 이번 대선은 꼭 정권 교체를 5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저도 가지고 있고 저는 뭐 다른 후보들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늘 꼽는 게 우리 당 안에 뭐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 바깥에 계시는 뭐 요즘은 뭐 그분이 정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나 지금 또 서울시장 나가시는 뭐 안 대표나 또 요번에 지금 무소속으로 계시는 우리 홍준표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대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제가 뭐 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같은 링 위에 다 올라와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중도 보수 후보 중에 누가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뽑아가지고 꼭 이기자 이런 각오를 뭐 제 스스로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런 보수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보수가 그동안 가진 자, 기득권자, 이런 부자당,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아주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그런 걸 좀 떨쳐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소위 진보랍시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가짜 정의, 가짜 공정, 가짜 평등, 가짜 생명, 가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런 걸 잘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굉장히 해왔던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수 안에서는 저보고 당신 너무 왼쪽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보수가 옛날에 우리가 김대중 정권한테 정권 잃기 전에 그죠? 군사 독재 우리 하다가 그다음에 직선제 돼가지고 우리 노태우와 S 대통령까지 계셨는데 우리가 그때 보수나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했던 그런 올드 보수를 계속 보이면 우리가 뭐 예? 우리 전체 유권자, 전체 시민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노동자 계급이나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지를 얻기가 진짜 힘들다. 그런 주장을 제가 이제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저는 그런 주장을 제가 계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당 안에서 늘 이렇게 좀 고생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당이 갈 길을 늘 이렇게 앞장서서 제시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요약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한테 경쟁이 있는 부분하고 경제 안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탄탄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 복지나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정책적인 그런 정치인 생활을 해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저는 이 민생이다, 경제다, 복지, 교육이다, 노동이다 이런 거하고 관련된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제일 이 국민들이 좀 아파하고 뭐 부동산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경쟁력이 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그때 저는 이번에는 제가 4년 전 그러니까 바른정당 시절에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 그때 공약집을 제가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좀 무리한 공약을 해서 예컨대 최저임금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건 제 공약이 잘못됐다고. 제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었지만 제 공약은 잘못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진짜 우리나라가 이 지금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 세 가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혁, 그 개혁을 저는 이런 계획을 하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좀 승부를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만약 하면 제가 예컨대 이럴 겁니다. 예컨대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금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이 표를 사는 그런 저는 파퓰리스트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좀 대척점에서 진짜 좀 고통스럽더라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개혁은 이거고 국민들한테 이런 개혁을 우리가 꼭 해야지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호소를 드리면서 제가 하면 아마도 그 보수정당 안에서는 좀 상당히 개혁적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후보들하고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 포퓰리스트하게 가고 저는 상당히 개혁적으로 가는 이런 좀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대구 경북 유권자들한테 제가 이제는 탄핵항을 건넙시다. 예? 그리고 이거는 역사에 맡깁시다. 이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는 역사에 맡깁시다. 그리고 지금 부글부글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불법,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슨 거짓, 위선, 예? 이런 데 대해서 뭐 검찰개혁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뭐 4대 강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뭐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이런 데 대해서 그러고 그 라임 옵티머스나 울산시장 부정선거나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나 아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그 핵심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과 부정 비리를 진짜 파헤치려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했던 거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반성하고 인정하고 해야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어떤 비리나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 진짜 역사의 심판, 예? 법적인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 안 하면 그럼 그 사람들 잘못을 인정하겠느냐. 그럼 서로 우리는 우리 잘못 인정 안 하고 우리 과거의 우리 잘못. 그 사람들은 지금 저지르는 소위 말하는 신적폐에 대해서 그 불법성과 비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가 지난번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며칠 전에 뭐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자. 사과를 왜 하느냐.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반성하고 우리 과거 우리 모습에 대해서 그게 우리 전체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걸 사과하고 우리는 다시 거듭나겠다. 우리 진짜 바뀌겠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돌아올 테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얻어야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불법 비리 이런 것도 우리가 단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 유권자들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 부정이나 그죠? 그런 것도 그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오늘 뭐 영남일보 인터뷰를 진짜 오랜만에 대구 언론하고 인터뷰를 합니다만은 제가 오히려 그런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좀 호소를 좀 그렇게 드리고 싶고 저는 뭐 진보 좌파 이런 정치는 아니니까 저는 처음부터 보수정치 시작했고 보수 정치가 어떻게 이제 살아나서 진보하고 잘 경쟁하느냐 여기에 늘 관심이 있던 사람이니까 제가 대구의 아들로 대구 출신의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구의 평균적인 어떤 정치인하고는 좀 보수 정치인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저는 나라 전체에도 굉장히 좀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 가서요. 수도권에 가서 지나가던 30대, 40대, 20대 잡아가지고 당신은 왜 국민의힘 지지 안 하느냐 물어보면 그럼 답을 금방 얻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탄핵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저 사람들은 옛날 갖고 있던 올드보스 이미지 그대로다. 저 사람들은 그냥 부자 편, 기득권 편 들고 저 사람은 재벌 편 들 거고 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공감 이런 게 하나도 없을 거다. 이 생각이 그냥 그 사람들 너무 차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하고 해도 손이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보수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그 투표율이 높고 투표 유권자 수도 많습니까? 지금 뭐 한 50대까지 이래 20대부터 한 50대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이 인구가 원하는 해결의 경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경제, 일자리, 복지, 교육, 주택, 노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그냥 우리 그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 선거든 정치든 좀 쉽게 해온 거죠. 그분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민주당보다도 심지어 정의당보다도 우리 국민의힘이 더 이렇게 다가서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분들 고통을 알고 이걸 해주면 그렇게 안 느낄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까 제가 지나가던 사람 잡고 물어보면 금방 안다는 게 당신들은 뭐 그냥 옛날에 우리 갖고 있던 나쁜 이미지들 아니십니까? 그 이미지가 결국은 탄핵을 받았는데 탄핵을 받고 나서도 당신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 공천할 때도 보니까 나와서 또 한 번씩 사고 칠 때도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라는 그게 우리한테는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좀 바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부 있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거기 뭐 김종인 위원장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우리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국민들한테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려면 문재인 정권 해보니까 주택 문제, 예? 막 24번이나 규제를 하는데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집값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전월세 난리가 나고 저건 도저히 바꿔야 되겠다. 코로나도 뭐 처음에 K방역이라고 잘한다 그랬더니 백신도 못 사놓고 우리는 도대체 언제 백신만 바꿔야 되겠다 싶은데 국민의힘이 그래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훨씬 더 능력 있고 잘하게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직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라 그럴까? 그런 신뢰랄까? 그런 걸 전혀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예 기대를 안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탄핵이 도대체 언젠데 2016년 말에 하고 2017년 3월에 헌재가 한 지가 지금 3년 반이 지났는데 3년 반이 지날 동안에 국민의힘이 뭘 했길래 지방선거 지고 총선 지고 대선 지고 먼저 2017년 대선 지고 2018년 지방선거 지고 2020년 총선 지고 2016년 총선 빼놓고도 지금 3번을 연달아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하고 이제 2022년의 3월에 대선을 두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국민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저는 김종인 위원장 사과도 그런 맥락에서 봅니다. 국민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그게 사과를 하든 무릎을 꿇고 뭘 하든 우리 정책을 바꾸든 우리 스스로 정치를 하는 자세나 이런 걸 바꾸든 우리 변하자. 저는 일단 대구의 K2와 대구의 민간공항이 통합신공항으로 우선군위로 가게 된 거, 이 결정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근데 이거는 K2가 지금 일부 5,000평인가 빼놓고는 이거는 전부 다 국방부 땅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땅을 팔아가지고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군의구성으로 이사가면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부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가덕도의 신공항을 이제 완전히 거의 100% 국비로 지금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 통합신공항을 추진해왔던 거하고 부산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재원 문제나 하는 방식 문제나 이게 지금 너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수의 힘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가지고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시키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면 그러면 우리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일 첫 번째가 이거는 그러면 양 지역의 경제를 위한 큰 공항을 하나씩 두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양 지역이 다 공평하게 하자. 공평하게 하는 게 뭐냐? 만약 가덕도를 국비로 지으면 우리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도 이것도 당연히 국비다. 지금은 제가 만든 군공항인접 특별법에 의해서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하지만 이거를 만약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 하면 대구 여기에 남는 후적지라 그러죠. 그죠? 200만 평 후적지를 아파트를 무리하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대구 경북 경제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를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그림을 새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는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하는데 가덕도는 100% 국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절대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 경남, 울산 사람들한테 합의를 당신들이 깼는데 그럼 당신들 또 김해공항은 지금 국방부 부지가 3분의 1이고요. 나머지가 3분의 2가 국토부 부지입니다. 김해공항은. 그럼 우리도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왔으면 부산, 울산, 경남도 김해공항을 그걸 팔고, 그죠? 팔고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가덕도로 가라. 예? 그러면 대구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 하든지 아니면 만약 민주당 정권이 부산, 울산, 경남에 국비를 집어넣어서 김해공항 그대로 두고 가덕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통합신공항도 이것도 전부 다 국비로 돌리고 대구에 남는 이 후적지 200만 평은 대구 경북이 여기에 앞으로 먹고 사는 그런
첨단 산업이든 뭐든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서로 간의 형평성, 공정성 이걸 따지는 거는 저는 대구 경북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구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 만약 새로운 공항이 신공항이 생긴다 이러면 인천공항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산업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저는 공항은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구 경북이 약간 이렇게 대구에서 약간 서북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충북이나 이래 인근 지역에 우리가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공항이라는 결국 항공편이 얼마나 자주 뜨고 내리느냐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의 경제 활동이 인천으로 안 가고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수송기든 여객기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그 처음에는 인천공항하고 동남권 신공항이래 투포트 허브를 두 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정치적으로 갈등을 이렇게 10년 넘게 겪으면서 이제는 영남 안에서 투포트가 돼버린 거죠. 돼버린 건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개항을 해가지고 예? 이게 하루라도 빨리 이 자리를 잡고 경쟁력이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은 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거는 뭐 제 모든 걸 다 봐가지고 여기는 이번에 배수진을 치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은 뭐 지도가 예? 상당히 낮지만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이 보수 정치의 어떤 새로운 방향 이런 데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생기고 이러면 제가 여기가 사실은 대구 경북이 저한테는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이고 저 또 근거지였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그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예? 그 박근혜 정부 끝난 이후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아까도 뭐 말씀 다 드린 겁니다만은 대구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늘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한국 보수 정치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그런 양심과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큰 우리 목표를 향해서 같이 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그래 바랍니다.